오늘 이제 제3회 디지털 ESG DEA 컨퍼런스에 이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공급망 실사 현황, 지금 EU 공급망 실사가 많이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함께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 저희 공급망 실사가 어떻게 DEA 솔루션과 함께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이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을 실제 기업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고 ESG 평가 평가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일단 ESG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SG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가겠어라고 하다가, 그러면서 21년에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EU에서 많이 그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ESG가 증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그러면서 유지를 상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통계 수치를 보시자면, 규제가 지금 1223개라는 규제가 2010년부터 21년 사이에 지금 도입이 됐었는데 그 중에 19년에서 21년 사이에 그 50%에 해당하는 600개 정도의 규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정부 주도적으로는 500개 정도 규제가 21년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ESG에 대한 그런 주목할 만한 경영 현황으로 우리 ESG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 ESG 보이스가 많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21년에 EU에서 전체적으로 규제 발효를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미 텍사스주에서 ESG 투자주도 10개 금융기관 그리고 384개 투자펀드 제재를 하겠다. 또 그리고 22년 8월에는 미 루지애나주 블랙록에 대한 모든 투자 철회 선언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22년도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난 4년간 ESG에 대한 관심은 증가를 계속하면서 규제가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규제들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EU 텍소노미 그리고 SFDR, CSDR, RD, CS3D 이런 네 가지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공급망 실사가 주목이 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2024년 7월 25일에 CS3DDD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치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가 되면서 저희가 주목을 더욱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부적인 거를 이제부터는 CS3D에 대한 부분으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고 왜 기업들이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이걸 풀어냈는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실사 관련 글로벌 규제 앞선 것들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EU CSDD하고 EU CSRD가 있는데요. 사실은 EU CSRD도 발효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제 오른쪽에 보시면 밸류 체인에 대한 실사 범위 미특정이라고 해서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EU CSDD는 밸류 체인 전체, 제품 폐기 단계 제외하고 전체에 대해서 공무원 실사를 하겠다. 라고 범위를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또 보시면은 제일 밑으로 보시면 제재 및 책임에 보면은 EU CSRD는 회원국 자율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CSDDD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 세계 순매출 5%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제재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실사가 사실은 EU에서 왜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공무원 실사가 법안이 추진되고 있었었는데 발효가 됐었고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영위 활동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 22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EU 통합적으로 회원국들이 27개 회원국이거든요. 전부 다 같이 해서 우리 EU 공무원 실사법을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강력한 그 제안이어서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조금 부정적으로 이거는 발효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너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해관계국들과 기업들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더 준비돼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7월 25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지침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지침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침과 이제 규정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침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주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국법으로 전환을 좀 하게끔 이렇게 지침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공무실사 지침에 대해서 2년의 기간 동안 전환을 자국 국내법으로 해라라고 기간 유예를 주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 현지 기업의 규모, 그리고 직원 수, 뭐 이런 EU 영내에 있냐, 여기에 있는 이런 기준의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회원국 국내법 전환은 24년 7월부터 26년 7월 사이에 해라. 그리고 나서 EU 집행 금융산업 적용 여부 평가 결과 발표는 26년 7월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차츰 적용되는 기업들 규모나 임직원 수, 이제 매출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츰 그런 공무원 실사법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런 일정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대상 규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EU 영내, EU 여계로 나누는데요. EU 영내 여계 기준은 설립 당시에 EU EU 회원국의 법령을 따라서 했냐에 따라서 영내, 아니면은 설립 자체를 뭐 그 외에 따르지 않고 했냐에 따라서 여외로 나누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침 적용 대상 여부와 이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체크리스트가 저희 상공회의소 EU 수출 기업을 위한 공무원 실사 지침 가이드북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 스텝 1, 2로 해서 우리 회사가 과연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알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우리 회사 모회사들 전체적으로 관계회사들이 어떻게 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될까, 어떤 몇 년도 27년도인가 8년도인가 9년도일지에 대해서 그 상공회의소에서 있는 밑에 있습니다. 소스. 거기 공무원 실사 지침 가이드북을 따라서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옵니다. 시점이 언제 정도 돼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CS3D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어마무시하냐고 말씀을 앞전에 설명드렸죠.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공급망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사 범위가. 그런데 이제 실사 범위 중에서도 다운스트림에서 소비자 제품 사용, 제품 폐기물 재활용 부분은 제외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무원 실사 지침 요구 실사 항목을 보시면 인권과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데, 환경 실사 항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생물자에서 멸종, 유해학, 폐기물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실사 항목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협약들을 보시면 일숙하지 않은 협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전부 다 저희 기업 측에서 실사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후전환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무원 지침 요구 실사 항목이 되는데요.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일단 정책을 전반적으로 내재화시킨 다음에, 저희는 실사는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완화시켜서 최소화시킨 다음에 결국은 시정해서 모니터링해서 공시를 한다는 목적인데요. 결국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 환경 그리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성에 따라서 리스크풀 전반적으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식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정 조치 그리고 공시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궁금한 실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사가 지금 저희가 모기업이 실사 의무기업이 있고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3차, 4차 협력사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공급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공급망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사 의무 기업인데 도대체 어디 몇 차까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고민도 있으실 텐데 지침에 보면요. 실사 의무 기업이 우리가 계약상 보증 체계를 통해서 1차, 2차 협력사까지 같이 우리 보증 체계를 통한 실사 이행 의무 인정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관리하는 1차, 2차 저희 기준으로 까지를 계약 보증 체계를 통해서 실사 이행 의무를 인정 범위 내에 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차는 따로 하는데 그건 그 앞에 또 1차 협력사가 그 다음이 1차, 2차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협력사가 2차, 2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서로 이렇게 물리는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사 모기업이 글로벌 컴퍼니가 있지만 우리는 3차, 4차 정도 될 텐데 해당이 되지 않겠지라고 하시겠지만 또 1차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2차에 해당되는 이런 구조로 공무원 실사는 그거가 지금 발효가 됐고 그렇게 이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소기업의 사례인데,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저희 중소기업이, H기업이, 락땡 회사로부터 저희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받아라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회사도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들어왔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을 잘 해서 최종 AA 등급을 받았는데요. 트리플 A가 가장 최상위 등급인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 기업은 그거를 예상을 조금,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시점을 예상을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미리 현재 공무원 실사도 이슈가 되고 있고 수출 판로 EU 쪽에 수출 판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CEO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EU 쪽으로 공급망 쪽 수출 판로 확장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EU의 공급망 실사 대비책으로 에코가스 평가를 좀 진행하자고 해서 평가 결과를 브론즈 메달을 받아서 상위 18%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입사하냐 2월에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땡땡 기업으로부터 지방일부 전문 기업이죠. 공급망 평가에 대해서 예시 평가를 받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기간이 지정돼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2, 3주 기간 내에 모든 평가를 해당 실사 항목에 대한 서류를 증빙을 해라 해서 다 대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A 등급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또 6월 정도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지원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ESG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고가 한 10일 정도 딱 해서 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서류를 제출해서 1차 심사, 문서 심사, 2차 심사까지 했고, 현장 심사, 3차 심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기업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10대 기업 안에 나름 들어가게 된 셈이죠. 그리고 또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샤땡 회사라고 해서 EU에 있는 저희 코스메틱, 유명한 글로벌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샤땡 코리아에 저희 공급망 평가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샤땡 코리아에서는 몇몇 회사들만 샘플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24년 초에는. 그런데 갑자기,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하라고 지정은 되진 않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협력사 중에서 몇 개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7월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래서 전부 다 모두 다 이 평가를 받으라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해당이 되지 않았던 10인 미만의 제품에 관련 유통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 해당이 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7월에 전환을 시키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 정책이 뭐냐면요. 모든 정보를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기밀각서를 쓰고 이 제품들을 다 취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정부가 정보를 좀 회사에 대한 걸 오픈을 많이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반대적으로 이제 다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하라고 하니 그래야지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24년 말까지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 현재 샘플링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공무원 실사 지침이 7월에 발효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대한 게 뭐 70점 이상 이런 기준이 강력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올해는 어느 정도로 그냥 테스트로 해서 수준 파악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준치를 마련하겠죠. 그 다음에는 유럽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빙서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평가 기준을 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고 갑자기 이렇게 닥쳐온 케이스입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있는 자동차 제조 협력사로부터 21년에 이제 공문이 와서 그 부분에서 플래티넘 대응을 했더니 공무원 실사 대응을 매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회사는 이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23년도에 사실은 발효가 됐어요. 공문에 나온 독일 자동차 제조기업이 21년도에 우리 국내에 있는 거래사에 이 공문이 온 거를 봤을 때 추정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CSDD가 발효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전 2년 전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서 이걸로 전체적인 걸로 추정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폭적으로 이런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당연하지만 중소기업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제 이런 실사에 대응하라고 그런 위에 이제 상위 그런 그 협력사들로부터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년부터 발효되고 뭐 시행되고 그런 부분을 27년부터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본격화 될 거라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에코바이스 평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CSDD가 환경, 노동, 기후 관련된 부분을 에 대해서 실사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저희 환경, 노동, 윤리, 지속 가능 조달 그리고 UNGC, ILO, 이제 GRI, ISO 26000, CERES, SDGs 전부 다 이 부분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산업 공통에 대해서 다 이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무원 실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방안은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런 기업 CEO랑 기업의 운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현재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전부 대기업, 중견기업에 조금 접해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마인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재화 단계적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준 진단 고도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 인권 부정적 영향 부분을 완화시켜 모니터링한다, 보고서 발행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산업 공급망 대응 이니셔티브 평가를 진행을 한다, IS 인증을 통해서 뭐 경영 자체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 주도와 EU 공급망 규제해 대응 가능한 인증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이런 부분으로 접근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 자리에 오신 만큼 생각해 봐야 되실 부분이 있으십니다. 현장에서 컨설팅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 평가 방법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인증도 있고, 성적 표시 인증, 탄소 발자국 인증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씩 다 준비를 했어. 그리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갖추고 가야 된다고 또 상위 이제 거래처에서 같이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부 다 평가도 잘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2050년까지 넷째로 기업 목표 세우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냥 잘 달성이 될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각종 규제들 대응도 가능할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고 다 하긴 했지만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내부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거라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고 나서도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내년에 하기 위한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야.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이걸 계속 어떻게 해? 근데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과연 대응해 나가야 돼? 그런데 뭐 지속 가능한 경영하려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소리가 현실적인 소리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잘 꿰일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민간 차원에서 쉽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재작년부터 했었었는데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들 반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도 있고 해서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해줘야 되겠죠.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장표는 이제 23년도 5월에 사실은 공무원 실사 대응에 대해서 기업 지원 방안으로 실사 대응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체를 마련하겠다 2024년부터라는 게 조금 눈에 띌만 한데요. 그러면 언제 구축이 된다는 걸까라는 이제 퀘스천과 함께 27년, 8년 이제 이미 27년, 8년에는 들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서야 하기에는 조금 기회들에 대해서 조금 기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부터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다 운영하셔가지고 보완해 나가셔야 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 ESG 경영 딜레마 구축은 했는데 계속 경영할 수 있게끔 해나가야 되는 딜레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책은 있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고 잘 이런 부분으로 대응해 나가고 함께 하자는 걸로 해서 DEA가 저희 산학협 연합체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DEA에서 지금 현재 저희 저희 공무원 실사랑 맞는 부분이요. 일단은 유럽연합은 ESG 관련된 법안들이 74개가 있는데 약 60개 법안이 이미 통과 발효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14개 가지고 뭐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발효가 된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가역적 상향인데요. 이 공무원 실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활동의 환경 및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재화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이런 인권 환경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면서 투명 공시를 하라는 게 지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경영 핵심은 IT 통해서 전사적 관리와 평가책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향후 나오는 그런 규제들도 다 같이 커버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ES 얼라이언스가 지금 출범한 그 목적이 전부 다 글로벌 규제를 디지털 기술 대응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CP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무원 실사 규제 대응에 대한 솔루션을 매핑을 해서 각 분야 전문가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DEA 회원사가 됐던 이유는 저는 작년부터 공무원 평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저희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또 계속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좀 컨설팅 받으셔서 체계를 잡아드렸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통상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걸 과연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또 답변이 와요. 그러면 네, 그러면 꼭 제가 그럼 또 해드려야겠네요. 이거 영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근데 진짜 고민이 이제 좀 같이 구축했으니까 관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이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했던 업체가 이거를 녹여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못 찾으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체에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당을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런 역량이 되시는 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정도 되시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이런 거를 앞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고민이에요. 저도 계속 하면서 고민이었는데 그런 차에 저희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산업의 연합체가 있다는 걸 알고 저도 회원사를 가입을 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요. 이걸 이 부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받으면서 저희 연합체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좀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화 되면 어느 부분이 조금 좀 컨설팅적인 역할이 줄어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다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매뉴얼화 시킬 건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 나갈지 방향이 잡히는 거지 무턱대고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역할도 좀 더 전문화되게 잘 분업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업화가 잘 돼서 이런 부분을 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 갈 수 있는 ESG 시장이, ESG 관련된 시장이 더욱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실 수 있는 현장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